안녕하십니까. 화상 디스플레이와 문화 13강 1차 시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공부를 했었죠. 이제 서서히 복습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일 들레지라는 철학자의 영화적 내용을 중심으로 끝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 겁니다.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영상과 사운드로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영상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특성 중에 바로 감독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오늘은 감독도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배우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영상 특성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영상은 스토리와 영상 요소와 사운드로 영상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영화에 스토리가 나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미지와 사운드로 전달하는가는 몫은 영화 감독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은 스토리와 형식이 있겠죠. 어떤 스토리가 있다면 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카메라로 촬영할 건지, 어떤 사운드를 쓸 건지 등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내용은 스토리이고 영화 형식은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사운드, 카메라 등등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영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화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 스토리. 스토리는 플롯. 플롯은 뭐라고 했죠? 사건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등장인물, 대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롯, 등장인물, 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해 나가죠. 그 중심에는 배우라는 것이 있죠. 또 사운드는 대사, 음향 효과, 음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사운드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다이제틱 사운드, 논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전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도 바로 사운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운드도 스토리텔링의 한 수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영상 구성 요소입니다. 영상 구성 요소는 아주 많이 있겠죠.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 셔터 구성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편집도 그러겠죠. 그리고 특히 조명이나 어쨌든 카메라 위치 등등이 많이 영상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영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인 영상 구조는 공간, 선, 모양, 톤, 색, 움직임, 그리고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와 장소, 소품, 의상, 그리고 배경은 영상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 구성 요소는 영상을 만들 때 분위기, 감정, 아이디어, 그리고 중요한 영상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상 구조는 공간, 선, 모양, 톤, 색, 움직임, 그리고 리듬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공간은 어쨌든 카메라가 만드는 영화적 공간이겠죠. 모양도 마찬가지고. 톤은 조명을 넣어서 어떤 톤을 만들 건가. 색도 마찬가지겠죠.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카메라 무빙이 통해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 나갈 건지 하는 등등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간입니다. 영상 안에서 공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펼쳐진 실제 공간이 있겠죠. 화면 위에서 보이는 공간이 있겠죠. 화면 자체의 공간의 크기와 모양으로서 공간이 있겠죠. 이 화면 밖의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잡으면 그 밖의 공간들은 거의 못 본다고 보고 있지만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 하나 클로즈업을 잡아도 머리가 잘려도 그 위에가 있다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또 개방 패스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으로 총을 쏘는 장면에서 총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은 패스된 공간이라고 해서 개방된 공간이겠죠. 왜냐면 그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있겠죠.
폐쇄된 공간에서는 와이드샷에서 화면에서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빵 쐈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지만 클로즈 잡으로 잡힌 장면이 폐쇄된 공간이고 또 이렇게 와이드샷으로 잡은 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클로즈업으로 쏘는 장면이 바로 폐쇄된 공간이고 와이드 개방된 공간이고 와이드샷으로 해서 행동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클로즈업에 하면 인물이 총을 들고 있으면 밖에 뭔가가 있겠죠. 그렇게 개방된 공간이죠. 그렇지만 와이드샷에는 이미 인물이 총을 쏘고 있는 장면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다른 공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영화의 구성 요소는 셔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화의 최소의 단위죠. 셔터는 명백히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카메라가 움직이고 멈추는 때까지 움직입니다. 중심 인물, 세팅, 등장인물의 배치와 연관된 셔터의 시리즈는 시퀀스라고 합니다. 셔터가 모여서 이렇게 장면이 되고 장면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는데 중간에 장면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서 영화제에서 씬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셔터, 장면,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게 영화의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업 영화를 보면 5시나 6시퀀스가 있습니다. 셔터들은 촬영 대상을 올리다 보면 찍느냐, 대상 높이에 맞게 찍느냐, 혹은 그것을 내려다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로우 앵글, 아이 레벨, 그리고 하이 앵글 셔터라고 합니다. 특정의 심리 상태를 이러한 카메라 위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배적인 인물을 보일 때는 바로 로우 앵글을 씁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인물은 하이 앵글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은 아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인물을 정말 지배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싶다면 아래에서 앵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우 앵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어쨌든 민중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이 앵글에서 보여주면 억압입니다. 아이레벨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 여러분들 어나운서들 거의 다 아이레벨이죠. 그래서 객관성 있게 뉴스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아이레벨에 따라 다양한 인물의 묘사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 이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로우 앵글은 지배고 하이 앵글은 억압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은 아이레벨입니다. 각각의 카메라 위치 모두가 무언가를 나타내며 관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치를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영화에서는 구축 셔터, 설정 셔터라고 있습니다. 시퀀스나 씬을 시작할 때 종종 앞으로 일어날 행동의 장소를 설정하는 구축 셔터, 설정 셔터를 포함시킵니다. 이 셔터는 도시를 공중에서 찍을 것일 수도 있고 빌딩의 외부일 수도 있고 혹은 빈방을 롱 셔터로 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축 셔터의 개념은 관객들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면 덜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기 쉬울 것인 데 있습니다. 다음 시즌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설정하면 종종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음에 아주 넓게 잡아서 엄청나게 넓게 잡은 것을 설정 슈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온갖 정보들이 다 드러나고 있겠죠. 배우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그 장소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모든 등등 것을 설정 슈트라고 합니다. 영화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 슈트가 있어야만이 그 배우가 어디에 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 셔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마스터 셔터입니다. 마스터 셔터는 설정 셔터와 좀 다릅니다. 마스터 셔터는 우리가 컷을 나누지 않고 셔터를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을 다 찍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편집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 셔터를 찍어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카메라 혹은 연속적인 움직임이 하나의 연장된 테이크로 전체 혹은 대부분의 씬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마스터 셔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 셔터는 편집하는 동안 적어도 씬의 완전한 연기를 보장하기 위해 찍습니다. 이런 편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분 나눠서 다시 붙이는 거겠죠. 그렇지만 마스터 셔터는 하나의 장면을 끝까지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컷을 구성하지 않고 마스터 셔터로 찍는 것이 영화 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셔터는 하나의 연장된 테이크로 전체 혹은 대부분의 씬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씬의 완전한 연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마스터 셔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셔터를 하나의 단일체로 이해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혹은 적어도 관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충분한 미장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스터 씬을 완전하게 기록하는 중단되지 않는 연속적인 셔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가 정말 방 안에서 싸움을 하고 방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런 장면을 한꺼번에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꺼번에 어떤 행동들을 한 장소에 일어난 행동들을 그대로 찍는 것, 끊지 않고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셔터는 계속 나뉘어지죠. 클로즈업 셔터, 베스트 셔터, 바스트 샷, 웨스트 샷 그런 거로 나누고 있지만 그거 개념과 달리 그냥 통째로 하나로 찍는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마스터 샷의 특징입니다. 한 장면에서 투셔터는 뭘까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투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면에서 두 사람의 주요 인물이나 사물이 있어서 둘 모두가 그 장면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주의하게 보이도록 프레임을 디자인한다면 이를 투셔터라고 합니다. 투셔터 개념 아시겠죠? 한 장면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주의하게 행동하는 걸 보이는 것이 투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 더 숄더란 말 많이 들어볼 겁니다. 어깨를 걸고 앞쪽 사람 찍고 또 반대로 다른 앞쪽에 사람을 걸고 또 여기 저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로 난다면 처음에는 A를 걸고 B를 찍고 다음은 B를 걸고 A를 찍는 오버 더 숄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푸셔트에서 대화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이 셔터는 자기 설명적입니다. 어떤 사람 뒤에 위치해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을 제시해 주지만 동시에 등과 어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버 더 숄더. 오버 더 숄더는 투셔트, 두 사람과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포인트 오브 뷰, 시점 샷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저기 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라지네요. 이렇게 봐야지 바뀌게 되네요. 어쨌든 내가 바라보는 것을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잡아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면 사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과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창밖을 찍으면 그 시점샷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POV, 포인트 오브 뷰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을 카메라가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사물에 OTS 셔터보다 가까이 다가가며 바라보는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배제하기 때문에 관찰되는 대상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시내의 객체를 관찰하는 시내 주체이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POV를 사용하는 것은 때로 주격 카메라라 칭하기도 합니다. 시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찍고 그 다음에 벽을 찍는 게 바로 시점샷입니다. 객관적 시점, 주관적 시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포인트 뷰는 시점 셔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샷을 보여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나를 놀라게 했는데 얼굴을 딱 보면서 아, 반응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반응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가 말하는 것보다 청자가 듣는 것을 보여줄 때 이를 반응샷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 반응한다 그러죠. 액션 리액션이라고 벌써 보시면 되겠죠. 액션이 주어질 때,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한 것들, 반응샷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객체의 반응이 주체의 행동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어, 화자보다는 어느 듣는 사람 입장, 그것들이 중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관객들에게서 행동,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스크린 위에 모든 공간, 시간적 세계를 보여주는 공간과 시간의 확정도구입니다. 반응 셔터는 쉽게 말해서 화자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듣는 사람이 반응하는 셔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180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180도 법칙이라는 선을 그어서 카메라가 만약에 안쪽에 처음에 시작됐다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넘어가면 180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180도 법칙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물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180도가 넘어간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180도 법칙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80도 선을 그어서 카메라가 A가 여기 있으면 A, 그 다음 B. 카메라가 C가 여기 있었다면 다음은 이쪽 D로 해서 180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을 이끄는 전통적인 서사 영화 만들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상상으로 촬영 상황을 표시하고 관계선을 그으면 됩니다. 180도 규칙을 어기고자 한다면 이 씬에서 어떤 효과가 가능할까?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씬 또는 전체 영화에서 쇼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관객들은 스크린상에서 인물, 사물의 움직임이나 카메라 움직임이 실제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과 동일하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영상에서 또 한번 볼까요? 영상에서 어떤 조명, 아니면 분위기, 무드 등등을 볼 수 있는 게 톤과 색이라고 봅니다. 톤은 그레이 스케일과 연관이 있죠. 그레이 스케일 있죠. 18%, 20%, 100%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은 백색부터 흑색까지 회색 영역의 밝기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10단계로 나눈다고 보고 있죠. 근데 그 5단계, 중간 단계는 여러분들이 1부터 100%라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레이스케일은 이게 보면 검정에서부터 점차 밝아져 가는데 18% 정도 될 때가 바로 50%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 숫자적으로 1, 50 중간 100이라는데 이건 그레이스케일은 1, 18, 100으로 됩니다. 그래서 밝아질 때 확 이게 범위가 넓죠. 근데 어두울 때는 범위가 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명도를 나타냅니다. 톤은 흑백이나 칼라 시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상 구성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색입니다. 움직임과 리듬입니다. 인물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카메라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달리나 크레인 등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또 리듬은 움직이는 영상이나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영상 그리고 편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영화를 읽을 때 스토리 있기가 필요하겠죠.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보는 관객들에게 중요한 서술 정보가 명백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관객이 이야기의 요점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잘 찍은 셔트, 초점, 노출 등의 관점에서 영화 속 적절한 위치에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객들이 어둠 속에 남아 있도록 할 때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영상 구성 요소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영상 안에서는 영상 구성 요소인 공간, 선, 모양, 톤, 색, 움직임, 리듬,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배우를 등장인물이라고 부르지만
영상 구성 요소의 기능은 카메라를 통해 모든 장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배우를 이렇게 잡아내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 배우들처럼 소통의 느낌과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또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